윤지원 대표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DT의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빨리 오진 않았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쭉 발표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 AI를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구글이 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이제 AI, GPU 이런 것들의 다음에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AI에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도 없고 이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좀 더 상용화가 되고 제대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걸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나왔고요. 중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운이 좋게 고등학교 때 그 MIT의 블라단 블래틱이라고 하는 중성원자를 연구하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양자 컴퓨터 연구를 했고 이제 석사까지 하다가 한국의 키스트에 돌아와서 이제 병역 특례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쭉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역 특례가 끝난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걸 먹고 살까 하다가 박사를 하러 가기보다는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SDT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저같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양자 컴퓨터를 연구한 사람 중에 창업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도 제가 인풋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글자긴 한데요. 양자 게임 그리고 생존 전략이라고 적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AI 이런 게 다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돈 버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사실 게임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의 관점에서만 오늘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게임이란 게 뭔가라고 하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는 대략 한 100개에서 1000개의 큐비트를 만듭니다. 컴퓨터에도 게이트가 있듯이 양자 컴퓨터도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00개에서 1000개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유용할 거라는 거는 거의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유용할 거냐라고 하면은 40만 개 정도의 큐비트가 됐을 때부터 이게 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달하려면 이걸 설계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제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40만 큐비트가 나오면은 대충 이제 ROI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돈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도 이제 위에 쭉쭉 그려져 있지만 40만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 2025부터 있죠. 네, 근데 이게 무어의 법칙처럼 양자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쭉 발전 기간이 길진 않다 보니까 만약에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가 40만 큐빗이 도달하는 게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45년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CES 때 난리가 났었는데 젠슨 황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9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러면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모두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40만 큐비트는 언젠간 도달할 거예요.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복잡한 미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미로를 통하는 길이 뭔지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국가적으로 봐도 산업적으로 봐도 이 사이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할 거라는 얘기와도 또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TSMC나 이런 회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면 엄청난 부자 회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국가, 한 시대를 좌우할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 뭐 어플리케이션에도 소프트웨어에서도 QPU라고 하는 이제 CPU를 대체하는 QPU라는 영역에서도 그리고 하드웨어 컴포넌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20년을 겪어봐야지만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제 지난 반도체 게임을 봤을 때 여기는 승자가 굉장히 드문 게임입니다. 이거 미국의 컴퓨터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70년부터 이때까지 반도체를 쭉 만들어 왔던 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인텔,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AMD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개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50개 정도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뭐 그렇게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근데 아마 양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고 제가 나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전 세계 거시 경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어차피 승자는 저는 미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면은 IBM, 인텔, 사이퀀텀, 아이온큐, 큐에라 같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플랫폼이 됐든 하나만 이길 건데 그게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블라인드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고 이제 투자도 유치를 해보고 하다 보니 결국 이 딥테크라고 하는 싸움은 무한의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내가 과학 기술력이 지금 당장은 요 정도까지 된다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결국 아까 그 미로를 보셨잖아요. 그 미로를 통과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표현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낭비를 하게 될 건데 그 낭비를 할 만큼 우리가 배짱이 있냐 깡다구가 있냐의 게임인데 사실 보면 미국만큼 그 정도 깡다구를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약 한 2천억 원 정도 R&D 예산을 썼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들이 큐에라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이 회사가 한 라운드 동안 받은 투자금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회사들이 큐에라보다 더 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물리학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게임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인텔, 엔비디아 없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게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전할 수 있을까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그 뒷부분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종살이를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 가장 잘할 건지 우리는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길 것 같은 놈에다가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고체 상태와 원자 상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강점으로 극복하는 회사가 있는지도 사실 뭐 1년마다 확인하면 안 됩니다.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어떤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미국이나 전 세계의 굉장히 주요 기관의 의사결정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큐비트도 이제 CPU처럼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큐비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지 충실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지 오류 정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모듈성, 뭐 양산성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 회사들이 여기에
그 블라인드하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찍어가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왔는데 이런 것도 봐야죠. 뭐 미국 회사도 있고 영국 회사도 있고 프랑스 회사도 있지만 그들이 작년에 약속한 거를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하고요, 열심히 여기에 참전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자존심은 굽히지 않고 얘네들이 약속한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거 판단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분명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할 만한가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가 돈 되는 게 중요한데 돈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 구축하고요. 그러고 비즈니스가 죽기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잘못된 경쟁을 하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그 양자 컴퓨터를 제조업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제조업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양자를 본다 그러면 소부장이라는 데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우리나라가 소부장을 할 만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서 경쟁을 할 만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QPU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아까 그 돈을 많이 받았던 그 투자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받았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어려우면 소프트웨어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교수님인지는 제가 말씀하지 않을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과 최근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을 하자면은 알고리즘을 할 대한민국의 인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는 인력 갖고 승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도 잘했고 조선에도 잘했고 원자력에서 잘했던 결국 소재 부품 장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어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반대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로 접근하느냐, 부품으로 접근하느냐, 이 결국 두 가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를 개발할 때 보면은 이게 과학 기술 장비, 과학 실험 장비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양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의 레벨로 봤을 때 우리나라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양자 컴퓨터도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가 아니라 컴포넌트 레벨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다른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소부장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여기 이제 저희가 회사가 하는 일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크게 봐서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 장비들이 있습니다. QPU를 제어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도체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술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사실은 실기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시 좀 픽업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대만을 보면은 우리보다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뭘 하고 있거든요. 대만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걔네들은 TSMC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폭스콘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설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를 보면 어떻게든 제조업을 자기 나라 안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 거 결국은 동아시아의 누군가가 저 만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달 더 나가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마더보드부터 해서 서버 장비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은 대만에 있는 저기 폭스콘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뼈저린 부분이거든요. 양자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도 가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4가지 단계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장비나 기술 이런 것 레벨에서 하고 있지만은 좀 과도적인 걸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돈 낭비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시작되겠죠.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때 단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선도 하고요, 최적화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단계에서 또 한 번 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서 더 이상 그 QPU는 미국 너네들이 해라고 하지만은 나머지는 대한민국이 할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큐비트가 결국 켜져야 되거든요. 지금 승자들이 유럽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미국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형태들은 정말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실험들을 학생 때 많이 했지만은 그런 걸로 컴퓨터 1년에 10대도 못 만듭니다. 그런 구조는 안 되고요. 결국 양산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뭐 아까 40만이라 했지만 좀 쉽게 그냥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100만 큐비트 됐을 때 필요한 제어 계측 장비가 어떤 형태일까, 냉각 장비가 어떤 형태일까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할 만한 게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밟아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100만 큐비트의 게임을 할 때 1000개의 큐비트 게임이 아니라 100만 큐비트 게임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열려 있고 거기는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소부장 레벨에서 우리나라가 열어줄 테니 미국이 오히려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국가적으로 R&D 방향이 유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반복됩니다. 환경 장비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또 시장 기회도 좀 포착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인건비도 좀 저렴하고요. 여전히 제조 인프라들 상당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좀 컨트로버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선업 잘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잘 만들 만큼 좀 커다란 그 철제 구조물을 잘 만드는 나라가 저는 양자 컴퓨터가 나중에 100만 개 갔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살아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꽤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뒤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뒤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대감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뭐 독자적으로 뭘 한다. 이거 되게 뭐 가슴 설레는 말이고 한데요. 근데 여기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면은 대감집이랑 협력 플레이를 한다가 저는 더 나은 현실적인 그리고 세금을 바로 쓰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차이점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로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든 조립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 가지고는 양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폭스콘이 하는 것처럼 ODM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렉트로닉스 ODM이 아니다 보니 저희는 이걸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퀀텀 그레이드 OD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하고 소부장 시대를 형성하고요. 그러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4번부터 시작하는데 글로벌 시장에는 저희가 이제 완성형 양자 컴퓨터를 납품을 하겠다. 대신 이제 2번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QPU 기업들이 이런 것들 제조하는 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계속 치킨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뺏어왔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체급 적당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이 저는 큰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5천만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한계가 돼 있고요. 뭐 사실 이런 일들을 쭉 잘 해왔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과학 기술 인력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쪽들과 함께 연계해서 협력해서 주요한 레퍼런스 쌓고 그리고 국가적인 역량이 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시장에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30초 정도 남아서요. 저희 회사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여기 설릉역 조금 멀긴 하지만 설릉역에 있고요. 그 양자 정보기술, 디지털 전환, 뭐 센싱, 자동화 이런 제조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IP들은 주로 저희는 국내 대학교랑 연구소에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R&D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 버는 거가 당장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R&D 기반들을 그 연구소들에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도 잘 받고 해서 저희는 지금 한 100명 정도 인원이 있고요. 뭐 이런 양자 컴퓨터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큐비트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한 50큐비트 정도 레벨까지 되고, 뭐 2017년도에 제가 병역 특례를 끝내면서 설립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살아있는 회사로 제가 만들어야 될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쭉 게임에서 저희가 어떻게 베팅할 건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맞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